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용 로봇 그리고 정보통신 장비를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얼마 전 이 스맥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이 상승세를 맞이하면서 이 전환사채를 투자를 했던 네. 전환사채가 대거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시비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되면 이 스맥에는 또 어떤 영향이 갈지 상당히 이 그 그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영향이 좀 갈 예정인가요? 네, 스맥은 이 유동성 리스크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지배력 불안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적자에도 연구개발과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네.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고 마케팅 역시 공격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 유동성 지표는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이 시비 청구권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말씀해 주셨던 전환사채는 이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지배 구조와 재무 구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줄고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거는 다시 설명드리면 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채라는 건데 이 사채권자가 돈을 빌리면 이것을 돈을 빌려주면 이것을 그냥 나중에 상환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식 물량이 이게 또 시장에 많이 출회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좀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청구권이 행사됐을 텐데 주식 수의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스맥의 7회차 시비에 대한 전환 청구권이 잇따라 행사됐습니다. 스맥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했는데요. 지난 1월 18일과 26일 그리고 27일에 청구권이 행사됐습니다. 네. 1월 한 달간 청구권이 행사된 주식 수는 총 38만 238주로 6억 3,500만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기행사된 29만 9,401주를 포함하면 총 11억 3,500만 원 규모, 총 11억 3,500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이는 전체 주식 수의 약 2.03% 규모입니다. 이렇게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오너가의 지배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7회차의 시비 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스맥은 2021년 10월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시비를 발행했고 또 표면 만기 이자율을 모두 0%로 설정했는데요. 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사실상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발행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주요 투자자로는 수성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9월 28일로 설정됐습니다. 게다가 스맥은 지난해 10월 낮아진 주가를 반영해서 청구권 행사가를 2,788원에서 1,67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559만 2,841주였던 전환 가능 주식 수도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스맥 주가가 상승세로 더 많은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7회차 시비에 대한 이 전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건 그럼 언제부터인가요? 네, 전환 청구 기간이 도래한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인데요. 네. 당시 행사된 주식 수는 총 29만 9,401주였습니다. 이를 전환가액 1,670원으로 환산하면 약 5억 원 규모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와 비교하면 0.9%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스맥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던 그 당시에 주가는 또 얼마나 올랐나요? 네, 몇 달간 스맥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1월 31일 종가 기준으로는 1,985원이었습니다. 약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3일 주가가 1,595원이었던과 비교하면은 약 35%가 상승한 겁니다. 또 1월 20일에는 2,15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스맥 주가를 보면 또 다시 주춤하면서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맥은 그동안 주가 하락으로 12 풋옵션 이 행사에 따른 유동성 불안이 있었는데요.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된 7회차 12 잔액은 1월 말 기준 69억 원 수준입니다. 7회차 12에는 30% 수준의 풋옵션 조건도 붙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또 풋옵션 조항을 근거로 조기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전환 청구되지 않은 시비의 경우에는 스맥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원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맥의 이 유동성 불안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현금성 자산의 규모 그리고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스맥은 지난해 3분기 말 이 연결 기준 보유 현금성 자산이 약 5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산 총계의 약 3% 규모이자 단기 차입금의 10분의 1 수준인 건데요. 2018년 말에 현금성 자산이 15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의 부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데요. 2018년 말에 159.02%였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63%로 올랐습니다. 사실 스맥은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영업손실 6억 원으로 처음 적자 전환한 뒤에 2021년까지 4년간 적자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148억 원, 181억 원, 그리고 11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누적 적자 규모는 445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